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셀프 상표권 등록하는 거를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셀프 상표권을 등록을 하려면 그 특허 번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인증서 등록도 해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상표권을 신청을 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 특허로 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실제로 셀프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최근 이제 버전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 화면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PPT 자료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만 이제 중간중간 멈추면서 그대로 따라해도 되게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표권을 왜 이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표권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로 해서 특허 번호를 발급을 받고 그리고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고 이제 이거는 공인인증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출원 신청을 직접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제 이 상표권 출원을 등록을 조금 빨리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심사 신청 또한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다 제출한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심사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표권 이야기인데요. 일단 상표권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키워드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쿠팡 그로스를 하게 되면 혹은 쿠팡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아이템 위너 매칭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뭐 당해봤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등록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묶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위탁 판매 형태이다 보니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중국에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파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도 팔아야지 하고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쿠팡에서는 이 아이템 위너 제도로 인해서 똑같은 제품을 가격 경쟁을 시키고 또 이제 소비자들의 혼동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카탈로그 매칭으로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힘들게 노출시켜 놓은 상품들을 다른 사람이 더 싸게 가지고 오면서 내가 판매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표 권리를 가진 키워드로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이 똑같은 상품을 가져다가 못 파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품 자체에 특허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상표권이라는 그 키워드의 권리를 가지는 거고 결국에 상품 자체에 이 권리 등록이 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파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타오바오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 똑같은 물을 국내 쿠팡에서 어떤 사람이 판매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판매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대판다 뭐 테디 줄여가지고 구테디라는 키워드로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 상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보리차인데 구테디 보리차라고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브랜드고 혹은 브랜드가 아예 없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구테디 보리차라고 짓긴 했지만 실제로 이 상품이 진짜 구테디 보리차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상품을 팔 때 구테디라는 키워드를 그냥 끼워서 판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품은 타오바오나 1688에 또 있겠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타오바오에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판다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판다 보리차라고 또 이걸 등록했어요. 이땐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구테디라는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상표권의 어떤 효력의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키워드 자체에 의미부여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쿠팡에서 상품명은 내가 이제 최초 이 상품을 등록한 사람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등록한 상표권 등록한 키워드로 내 상품명을 지어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내 상품과 매칭이 돼서 내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품명을 쓰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내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표권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도 쿠팡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와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크게 이제 마크인포라는 업체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아무래도 붙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뭐 내가 지금
시간도 없어. 막 소싱을 막 나는 몇 천만 원치씩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할 시간이 없어 하시면 당연히 대행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게 그 시간을 아끼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효과가 되시겠죠. 근데 내가 막 이제 셀링을 시작했어, 혹은 내가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판매하는 단계에 있어, 그리고 그로스를 나는 재고를 얼마 안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이 재고를 내 이름으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20만 원이라는 차이도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셀프 신고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셀프 신고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하려면요,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 있죠. 그 키워드를 꼭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키워드로 등록된, 그러니까 이 출원, 공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상품 분류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나랑 똑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혀 다른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이제 사용하려는 이 구테디라는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패션 자파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누군가는 막 전동 공구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 분류가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동일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상표 등록된 게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상품 분류까지 체크를 하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싱해서 가져오는 상품들은 상품 분류가 다 35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편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35류를 쓰는 거지, 각각의 판매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류는 다 다르긴 합니다. 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이걸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대표 키워드나 관련 키워드들을 쿠팡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요. 혹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비슷한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표 키워드를 키프리스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류로 등록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분류를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는 35류를 많이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키프리스에서 검색하고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쿠팡에다가 검색을 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행거를 팔고 있어. 그러면 행거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쿠팡 판매자들이 그 상표권을 등록한 판매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콕 집어서 뭔가를 해볼 수는 없지만 대표님들이 검색한 그 데이터 내에서 다른 판매자들이 이건 상표권처럼 보이는데 하는 것들을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다이소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다이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쭉 내리시면 여기 상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출원, 공고, 등록이 아닌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거절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다이소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상품 분류라는 게 있어요. 55류, 36류,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클릭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 상표 설명, 지정 상품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35류로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35류를 많이 쓰는 이유가 35류에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용품들이 그냥 다 키워드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행거를 팔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주방 뭐 선반을 팔 수도 있고 사이드 뭐 스텝 같은 걸 팔 수도 있고 뭘 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표권을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미리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들을 등록을 해놓는 건데 그 35류가 그 범위가 되게 포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가 이제 키워드를 선택하다 보면요, 이 상품류가 그러니까 상품 분류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25류, 21류, 20류. 근데 이 류가 플러스일 때마다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35류로 최대한 많은 키워드들을 사용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제 방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키프리스에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상품류를 일단 선정을 해놔야 되니까
다른 내 경쟁사들은, 나랑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들은 어떤 지정 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을 해놨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표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특허 번호를 먼저 발급받고, 이건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굳이 따지자면 뭐 주민등록번호, 특허로 안에서 개인통관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발급받으면 내 명의로 평생 계속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특허 번호를 발급받아 놓으면 상표권을 출원할 때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내가 권리를 신청할 때도 계속 이걸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시면서 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국내 출원 신청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 출원 신청 사전 절차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특허 고객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각자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 발급 확인을 누르시면요, 혹시나 내가 발급을 예전에 받았는데 깜빡하고 잃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면 바로 특허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처음이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바로 이제 내가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빨간색 별표로 된 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그 각자의 그 정보에 맞게끔 기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인감도장, 서명, 이미지 첨부라고 나와 있는데, 인감 우리 받으려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또 당장 못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밑에 서명도장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4 용지 있죠. 아니면 그냥 흰색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대표님들 그냥 평소에 하는 사인 그냥 해버리세요. 하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카카오톡 이미지로 불러온 다음에, 그 우리 미리 캔버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미리 캔버스에서 요 크기로 백그라운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사인해서 사진 찍은 그 사진 엎은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다시 저장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인감 떼지 않으셔도 바로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다음 정보로는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별표된 사항들만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계속 내리시다 보면 여기 행정정보 사용 이용 동의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는 동의를 눌러주시고 생략한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발급받은 것도 여기다가 첨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내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내 정보 가져가는 거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 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특허 번호는 대표님들이 따로 이제 가지고 계세요. 어디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든, 뭐 내가 내 정보, 뭐 개인정보 이렇게 적어 놓는 노트가 따로 있으시면 거기에다 적어 놓으시든, 언젠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생성한 특허 번호에다가 이제 내 본인 인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증서를 등록을 해놓고 내가 다음에 뭔가를 신청할 때 그 인증서에 이제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 사용 등록까지 하셔야 기본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로라는 사이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인증서 관리라는 게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인증서 사용 등록 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발급받은 특허 번호 있죠? 그거 기입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면 돼요. 조회 누르고 신청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 누르시고, 등록 누르시면 그 공인인증서 등록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 하시면 당연히 USB에 내 공인인증서 넣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하셔야 되고, 그냥 내가 주로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증서가 다 등록이 되어 있다 하시면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로에서 진행을 하고요. 뭐 특허로 로그인할 때는 요즘에 그 계좌랑 간편 인증 많잖아요. 간편 인증. 아까 우리 특허 번호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좌번호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인증해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로에서 신청 제출에 국내 출원 클릭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세서 서식 작성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밑에 그 웹 작성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아마 처음 들어오시면 여기에 특허에 이렇게 파랗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특허 관련된 것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상표를 꼭 클릭을 해서 이 상표에 파란색 음영이 칠해져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출원 절차 서류라는 메뉴를 확인을 하시고 그 하위 메뉴들을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창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아까 그 지정 상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신청하기 전에 미리 키프리스에서 체크하세요 라는 부분들 중에 나랑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혹은 내가 어떻게 약간 롤모델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셀러들이 등록한 상표권이 있다면 그 상표권을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지정 상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류로 어떤 그 제품 카테고리들을 등록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여기다 검색을 하면요, 이 상품류가 선택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항목들, 내가 원하는 그 항목을 딱 정확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 추가를 누르시면 지정 상품으로 다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정 상품 추가까지 해주셔야 여기에 내가 선택한 그 지정 상품들이 다 들어와져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우리가 키워드들을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상품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올 때 상품류가 막 2개, 3개 불러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류를 중심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죠? 35류를 보자. 예를 들어서 패션인가가 아마 21류인가 20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패션 관련된 키워드가 20류인가 21류에도 있고 35류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다 보면 그 류가 중복으로 막 복수로 선택이 되면서 내가 신청하는 신청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기왕이면 35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35류 안에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여러 카테고리들을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뭐 어느 카테고리든 다 선택해가지고 돈 많이 내고 해버리시면 되긴 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진짜 완전히 롤모델로 잡고 있는 상품 이제 판매자가 있다면 그 판매자들이 막 무조건 35류로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그 전문 그 카테고리 분류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분류랑 꼭 35류가 아니어도 그 지정 상품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정 상품이 없으면 내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정 상품 추가까지 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키워드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맥시멈 한 20개, 이게 아마 20개까지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개까지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10개까지는 무료예요. 한 류에 10개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 11개째부터는 건당, 그러니까 지정 상품당 2,000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개를 채운다 하시면 기본 상품류 금액 플러스 2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 이제 적용을 눌러 주시는데, 혹시나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내가 우선 심사 신청까지 저는 바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정 상품을 선택했을 때 여기 이게 드래그가 되거든요. 드래그가.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드래그가 될 거예요. 그 드래그해서 컨트롤 C에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 같은 데다가 따로 저장을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필요합니다. 35류, 그리고 지정 상품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거 메모장에다가 드래그 복사해가지고 따로 빼놔주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35류에서 많이 쓰는 키워드 예시입니다. 지금 영상 멈춰놓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 검색해가지고 내가 지정 상품으로 추가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검색했을 때 좀 바뀌어가지고 안 나온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비슷한 키워드 찾아가지고 35류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위에 이제 앞서 얘기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신청할 때는 저는 한 개의 류에 19개의 키워드를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2개의 류를 신청을 했었어요. 25류, 35류.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상표 유형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빨간색 별표가 있죠. 우리 등록 대상에 지금 들어와 있을 거고, 얘를 이제 추가를 눌러주시면,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제 일반 상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신 다음에 상표 유형 일반 상표로 이 상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렵게 막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대강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출원료라고 해가지고 상품 분류가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죠. 하나당 46,000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당 10개가 기본 무료인데 저는 2개 하고 9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건당 2,000원이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당 10개씩이고 2개를 했으면 이거 무료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신청할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상품류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니까 상품류를 내가 막 2개, 3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따로따로 신청을 하세요. 25류 한 번, 35류 한 번. 그러면 25류에서 10개 무료, 35류에서 10개 무료. 이해되세요? 그러면 각각 46,000원, 46,000원 해서 2개의 류를 신청하고 20개의 지정 상품을 등록을 해도 총 그 92,000원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상품류를 2개를 선택해서 2개에서 92,000원에 플러스에 기본 10개 플러스 제가 9개 지정 상품을 더 해가지고 18,000원이 추가된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25류 따로, 35류 따로 해서 각각 10개, 9개 신청했으면 이 18,000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대개 이제 35류 한 건 해가지고 46,000원, 플러스 그 지정 상품 한 10개 맥시멈 한다고 해도 20,000원에서 66,000원 정도의 기본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다. 근데 뭐 지정 상품도 10개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46,000원에 끝나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리시면 상표 견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로고 같은 거 넣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로고가 지금 없다 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로 그냥 한글 뭐 플러스 영문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리 보기에 그러면 여기 떠요. 이미지 파일처럼 내가 그냥 작성한 텍스트가, 이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넣어주셔도 괜찮으니까 혹시나 뭐 로고 같은 게 있으시면 로고 같은 거 뭐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텍스트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다 되셨으면 이 우측 상단에 작성 완료 및 서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한 어떤 그 정보들이 나오게 될 거고, 체크 한번 쭉 하신 다음에 온라인 제출 누르시면 기본 상표권 등록은 끝이 나요. 그래서 다시 특허로에서 마이 특허로에서 제출 결과 조회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신청한 그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우선 심사 신청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사건 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까지 꼭 지금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메모해 놓으셔야 우리가 우선 심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건 번호, 상품류, 지정 상품, 이거 아까 이거 2개는 제가 위에서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사건 번호는 지금 나왔으니까 요거 3개를 따로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 출원까지는 일단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선 심사 신청을 굳이 안 할 거예요 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상표가 등록될 때 그때 이제 등록비만 추가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우선 심사 신청까지 지금 바로 할 거야. 자,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표권 출원하면요, 그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알고 있는 걸로는 최소한 뭐 7, 8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출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는 게 그 기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 과정에는 출원이랑 공고 상태가 진행 중이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어쨌든 출원 중이고 공고 중이기 때문에 남들이 내 키워드로 추가로 등록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거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심사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상표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 상표 권리를 취득하고 여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선 심사 신청을 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다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1시가 급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다음까지 계속 쭉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선 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심사 신청을 하려면요, 조금 전까지 진행했던 뭐 특허 번호를 발급받고 그 인증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표권 출원까지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출원한 상표 그 신청, 상표권 신청에다가 이걸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선심사 신청서라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 사용 증명 자료라는 게 필요해요. 우선심사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사용할 상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우선심사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청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특허로가 아니라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선심사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지식재산제도, 뭐 주유제도, 상표권 디자인제도, 상표 우선심사 제도 소개라는 항목이 있어요. 막 엄청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클릭하면 또 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서식 보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가기가 있을 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또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하단에 막 내리시다 보면 상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한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으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요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 번호,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 번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번호 넣어주시고 출원 일자 넣어주시고 상품류, 뭐 제35류, 뭐 제25류, 제20류, 뭐 혹은 제25류, 제35류, 그리고 지정 상품 제가 아까 드래그 복사해 놓으라고 메모장에 적어 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들 쭉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심사 신청 이유는 그냥 요거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증빙자료에는 우리가 이제 위에 필요하다고 한 두 번째, 상표 사용 증명자료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주의사항 보시면 얘를 이제 저장할 때 이거 지금 한글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혹은 한글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워드 같은 데다가 넣고 워드에다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거 저장하실 때 확장자는 PDF 파일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해가지고 그 확장자명을 뭐 한글이나 워드가 아니라 그 눌러가지고 PDF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랑 특수문자 없이 당연히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상표 사용 증명 자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선심사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빨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지정 상품들을 다 넣었죠. 그러면 나는 내가 지정한 이런 상품들 나는 판매하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상표를 쓰고 있고 이거 그래서 빨리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진짜 쓰고 있는 상표예요 라는 증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 있죠. 그래서 쿠팡이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지마켓이든 진짜 내가 팔고 있는 그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서 캡처를 뜨세요. 캡처를 뜨는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지정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 두 번째 내가 상표로 지금 신청한 그 키워드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그 쿠팡 보면 판매자명 있죠. 판매자명, 이거 사업자명 나오잖아요. 이 사업자명이 내가 신청한 그 상표 키워드랑 동일해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시 작업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그 PPT 파일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같이 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자 주인이고 이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고 내가 이 사업자로 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품 하나만 그냥 딸랑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있는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셔야지 내가 선택한 많은 지정 상품들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발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거는 뭐 A, B, C밖에 없는데 저는 지정 상품을 E, D, F까지 지정 상품을 다 넣었어요. 왜냐면 당장은 안 팔고 있지만 나중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 내가 우선 심사 신청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팔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을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캡처를 떠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장 내가 진짜로 파는 제품은 아니지만 진짜로 판매하는 것처럼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넣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반려 없이 순탄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우선심사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자료들이 준비가 됐겠죠. 우선심사 신청서 하나랑 그리고 내가 상표권 증명자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두 파일 모두 PDF 파일로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특허로에 들어오셔서 신청 제출 국내 출원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명세서 서식 작성을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서 아까 또 웹 작성 제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우리 상표권 출원할 때처럼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는 우리가 여기 출원 절차 서류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중간 절차 서류라는 항목에서 하위 항목 보시면 우선 심사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셔야 자 여기 마찬가지로 상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셔야 해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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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출원한 그 신청한 그 내역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사건 번호 있죠, 사건 번호 넣고 상품류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품류당 16만 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두 개 신청하면 얼마예요? 32만 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5류로만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셔라. 왜냐면 35류는 되게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카테고리들을 다 모아서 등록할 수가 있다. 다만 좀 전문성은 떨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첨부 서류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서류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첨부 서류 선택에는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첨부 파일에 첫 번째로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해 놓은 거 있죠. PDF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 그거 파일 찾기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여기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 사용 증명자료 PDF 파일로 저장해 놓으신 거 불러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추가하시면 이 두 개의 항목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적용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미리 보기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다 되셨으면 작성 완료 및 서명 누르시면 우선심사 신청까지 끝이 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상표권에 대한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확인하라고 했던 거 키프리셋 체크해야 되는 것들 꼭 그거 우선 체크해 주시고 우선심사 신청하실 분들은 우선심사 신청할 때 필요한 그 자료 두 개 있죠? 그것만 잘 준비해 주시면 신청하는 거는 뭐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다 됐으면 이제 수수료 납부만 해주시면 되는데 수수료 관리, 수수료 납부 들어가셔서 온라인 납부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제 지금 신청해 놓은 목록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전체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청까지 다 완료가 되면요. 이제 우리가 돈을 지금 쓴 거는 이만큼 썼겠죠? 뭐 46,000원 혹은 뭐 66,000원 플러스 내 우선심사 신청까지 했으면 16만원 해가지고 한 뭐 20만원 좀 넘게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된다 하면 또 이제 등록 수수료를 내셔야 해요. 그것까지 다 해서 요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대행을 맡기시면 편하죠. 편한데 대행을 맡긴다고 무조건 100% 등록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등록이 되려면 어쨌든 일반 명사가 아니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의자라는 키워드를 내 상표로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의자라는 키워드를 그 누구도 쓸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일반 명사면 안 되고 특이한 키워드여야 되고 외국어로 된 좀 말도 안 되는 외계어 같은 이런 키워드들을 그냥 막 작성을 해가지고 뭔가 내 브랜드 이미지, 내 뮤즈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적으로 찾아가지고 보통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등록한 키워드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신청을 하든 대행을 맡기든 100% 등록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셀프로 하면 좀 내가 비용적으로 훨씬 절감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하나씩 진행해 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답답한 것들은 유튜브 저희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표 등록 잘 하셔서 본인들의 상품 권리 챙기셔서 더 많은 매출 일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